네, 안녕하세요. 비트레이더입니다. 7월 24일 유튜브 VIP 시황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8시간 봉에서 요 봉에서 여기가 도치가 좀 애매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원하고 있던 부분도 양봉 도치였었는데 위아래 밑꼬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기에서 강한 음봉 8시간 봉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다음 봉에서 나왔네요.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차이는 없는 것 같고, 일단은 8시간 봉에서 노랑을 맞추는 거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랑을 맞추면 숏에 대한 부분 익절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 맞추는 부분이 저점이 아닐 거기 때문에 일단은 63,200은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베이스예요. 그래서 8시간 봉 상에서 얘가 노란색, 그렇다고 이제 파랑을 기다리게 됐을 때는, 두레인지 아래 파랑을 기다리게 됐을 때는 시간적으로 좀 상당히 필요하죠. 두레인지 아래. 두레인지 아래는 터치하지 않고 내려오니까 얘는 계속 누울 거거든요. 그러면 이 초록하고 파랑 사이가 될 것 같아요. 초록하고 파랑 사이. 그러니까 초록을 살짝 건드리면서 노랑을 따기는 힘들어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 어딘 것 같아요. 여기 저점이 이제 저점 예상이에요. 그걸 막 답을 내놓고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 요 정도에 일단 먼저 내려오게 됐을 때, 얘 반등은 이제 382보다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중요한 거는 382든 뭐든 간에, 중요한 건 뭐든 간에 노란색 데크를 골크하는 것까지거든요. 뭐 골크를 하고 얘만 돌파되지 않는 범위예요. 얘. 하지만 50 이상 위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기는 힘들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 한 382 정도, 이렇게 6천도 좀 힘들 수 있다. 66,000. 이 과정이 좀 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옆으로 누우면서 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하락,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 여기 진행이 된 이후에 얘기 드리면 되니까, 하락은 지속될 것 같고요. 요 파동 내에서, 요 파동 내에서 우리는 알트를 도망쳐 나와야 돼요. 롱 포지션과, 롱 포지션 잡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요 파동 내에서, 비트는 고점 돌파가 안 되는데 알트들은 고점 돌파가 되는 코인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있다. 그리고 8시간 봉에서 노랑의 데크 골크까지, 골크 되면 일단은 제 생각에는 롱 포지션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숏에 대한 기회를 세부에서 보면서 추가적으로, 왜냐면 숏 정리, 롱으로 스위칭, 숏으로 재진입,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퍼펙트하잖아요. 조정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레귤러 한번 나오거나 조정이 굉장히 급격하게 되돌렸을 때는 멘탈이 버티기가 힘들지 않아요. 조정이 힘들어요. 그 조정의 형태를 예상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분할로 뭐 반은 줄이고 반은 추가, 여기는 물려가는 게 아니라 자기 이제 매수가 근처까지 왔다가 재진입을 해서 가는 전략, 뭐 이렇게 본다든가, 롱을 꼭 드셔야겠다라고 한다면 숏은 해칭으로 일단은 남겨놓고 알트에 대한 기회로 보는 게 어떤가 부분이고, 요거는 왜 그런지에 대한 거는 이제 앞으로 제가 얘기는 안 드릴게요. 왜냐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렇게 좀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저 왜 그런지에 대한 거는 뭐 좀 적중률이 높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공부방이 됐을 때 그때 뭐 거론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는 왜 그런지가 되게 중요하지 않는 방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내놔라 하는 방이기 때문에. BNB 같은 경우는 제가 이가 갈 수 있는, 드디어 이제 갈 수 있는, 부러졌기 때문에, 모파가 끝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길을 내가 발견해냈다. 언제 가는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 드렸는데, 똑같아요. 노랑을 맞추는 노랑.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얘만 이탈되지 않는 범위. 얘만 이탈되지 않는 파랑, 뭐 얘는 다도 관계없겠죠. 566 정도 와서 노랑을 맞췄다. 비트코인이 준비됐다라고 생각한다면 숏 포지션 줄여주고, 여기에서 저는 30% 정도 이거 터지기 전에 522 이 위에서 이 마지막 파동 내려오기 전에서 손절을 했었거든요.
그 손절한 분량만큼만 다시 채워서 고점 돌파 다시 잡은 거는 요거 보는 거예요.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7% BNB는 7%짜리다. 그죠? 이게 조금 더 내려와도 얘는 아무리 내려와서 이탈되지 않는다는 범위. 얘에서 여기까지 딱이 아니라 뭐 1, 2%도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10%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BNB는. 그죠? 먹을 수 있는 폭이 10%가 안 돼요. 그리고 비트코인 조종이 깨지는 거 육박하는 조종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4시간 봉에서 흰색을 데려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58,000 밑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종이 깊어요. 그죠? 알트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뭐 아침 너무 일러갖고 보시고 계신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올려드리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WIF 같은 경우 맞추는 자리에서 보겠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얘 맞추는 자리의 얘기는 요게 이제 파랑인 거죠. 파랑을 살리고 노랑을 살리고 얘가 주황까지 살렸으면 좋겠지만 얘는 이렇게 갈 거에 대한 여기서 겁박을 줬던 자리잖아요. 그죠? 지금 지나고 나니까 제가 1.57 1.57 그 다음에 1.64 미친 자리죠. 지나고 나니까 미친 타점이잖아요. 두 번 잡은 거 맞지? 선물 아니야 맞지? 그죠? 이게 뭐 추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맞추는 걸 기대한다라는 건 이게 노랑을 얘기하는 거죠. 4시간 봉 노랑인데 노랑을 맞추기 위해서는 얘는 파랑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해요. 얘가 파랑을 건드렸을 때 시간의 흐름상 조금은 올라오고 있겠지만 고점 돌파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25%예요. 그러니까 와이프라는 코인은 25%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생각하면 되는데 얘는 근데 조금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선물 먼저 여기서 물리자. 뭐 준다라면 25%. 뭐 비트코인 어차피 5%도 못 가는 부분에 25%면 꽤나 만족스러우니까. 왜 얘가 리스크가 있냐면은 사토시 차트예요. 얘는 이제 성격이 갈 때는 무식하게 가고 내릴 때는 또 사정없이 내리잖아요. 얘가 ABA, BB, BC, C에 가능성 정말 이렇게까지 내릴 수 있거든요. 근데 얘가 4불에 갈 거면 안 그럴 것 같아요. 4불에 갈 거면. 왜냐하면 얘를 많이 올려놔야 다음에 비트코인은 깊은 조정이 남았기 때문에 많이 올려놔야 나중에 이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얘를 AB로 어차피 이거 이렇게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비트코인 이건데 되돌림 깊게 들어오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이 쏘지 않는 이상 얘를 살리기 힘들죠. 그죠? 얘도 이거 노랑 맞췄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노랑 맞춰갖고 요만큼 올라갔다고 생각해. 노랑 다음에는 뭐 여기 파랑인데 초록을 맞추겠다. 초록 다음에 두 레인지 아래 이 연갈 뭐 한 요 정도에서 연갈까지 30%. 자, 비트코인이 이 파동이 고점 돌파 없이 내려온다라는 가정하에, 그죠? 가정하에 고점 대비 17% 정도, 20% 전후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 17% 내릴 때 얘가 30% 내릴 수 있다라는 건 사토시 차트가 내려간다라는 의미죠. 이거 가능성이 있다라는. 여기서 뭐 하는 도중에 알트 할 때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어제 요거처럼 지금 뭐 횡보할 때 뭐 이렇게 하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나중 얘기니까 그 상황을 봐서 이게 얘 타점은 아니까 선물 타점에 잡고 만약에 이게 생각보다 이거 많이 내렸어요. 혹은 이제 얘를 기다려서 비트코인 타점에서 얘 선물 2배부터 시작해서 2배, 3배 가면은 4불 가면은 시드 2배 정도 늘어나거든요. 이런 거, 요거 좀 와이프 괜찮다라는 얘기 좀 드려요. BNB는 별로다. 하지만 이 BNB는 좀 오기가 생기죠. 그래서 저는 어차피 여기에 좀 운명이 걸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신규 매매를 BNB로 하기에는 애매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 링크 같은 경우는 사토시 차트가 별로 안 좋아요. 하지만 얘가 이제 이 초록에 대한 거를 유지하고 여유가 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여유가 좀 있는데
앞으로 내려올 게 이렇게 내려오면 요것도 부러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얘도 좀 애매한 거예요. 애매해서 안 부러지고 살린다라는 가정하에 보더라도 고점까지만 딱 볼게요. 12%, 뭐 BNB보다는 나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부러지고 올라가면 얘 고점 돌파한다라는 보장도 없고, 하지만 뭐 보유자 입장에서는 얘가 어차피 비트코인 조정을 할 때 뭐 이게 고점 돌파가 나오다 않는 이 정도에서 비트코인 한 20% 내릴 때 비트코인하고 동등하게 내려야, 그죠? 버틸 수 있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얘는 알 텐데 조금 더 갈 수는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죠.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계속 그냥 보던 코인들을 얘기 드리는데, 이게 막 찾아보면 좋은 코인들이 있긴 할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지만 지금 막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좋은 코인들을 찾고 그러기에는 와이프 이런 애들이 너무나 기회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처럼 그냥 가버렸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룰루랄라님께서 질문 주셨던 좀 어떠냐라고 얘기를 주셨던 MEW 코인 있잖아요. 얘도 밈코인인데 여기 보면은 바이낸스 현물 상장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선물만 돼 있어갖고 뭐 좀 보시면 지금 4시간 봉인데 좀 펌핑 좀 나왔네요. 이 현물로 좀 차트를 보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비트겟 정도 한번 볼까요? 뭐 차트가 이렇게 되니까 뭐 앞에 대한 내용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죠? 뭐 여기서 뭐 이게 뭐 추세다라고 생각하기, 뭐 고점 돌파 됐으니까 추세는 뭐 맞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봤을 때, 자, 일봉상 여기 노랑 주황이잖아요. 노랑 주황 높이 없는 거. 4시간 봉상. 1시간 봉으로 보면 뭐 이렇게까지 추세다라고 생각하기는, 이게 추세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 요것만 좀 보면 요것도 제외를 한다라고 한다면 얘는 볼 수 있겠죠. 10층. 그죠? 4시간 봉 10층, 1시간 봉 초록색. 얘가 문제인데 얘가 지금 10층인 것 같아요. 그죠? 10층. 그죠? 얘도 10층이고 얘도 10층이고 얘도 1, 2, 3, 4, 5로 해석도 되는데 이게 하나 더 있거든요. 얘는 5예요. 5. 5하고 그 다음에 얘가 5고 A, B, C든 아니면 A, B, C든 1, 2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얘가 이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왜 뜬금없이 올렸을까? 그죠? 비트코인 조정이 남았다라고 한다면 얘는 초록을 유지해서 가고 싶은 A일 수도 있어요. 맞춰서. 얘가 두 레인지 아래에 초록 뭐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잡으면 지금 고점 돌파가 돼 있는 상황이네요. 다이브는 떠갖고 지금 롱에 대해서 진입하기 애매하긴 하지만 어때요? 42%가 보장이 돼 있는 코인이죠. 그죠? 저런 거는 이제 현물 물리면 나중에 또 마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긴 한데 현물이 없잖아요, 바이낸스에. 그래서 비트겟은 그거를 뭐 지원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세요. 좀 참고하시고요. 테더 차트 제가 얘 이제 떨어지는 파동이 얘 10층이 세 번째 맞췄을 때 여기에서 얘는 이제 이 하락이 끝났다라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기 조금 이렇게 토론하는 분한테.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떤 형태든 비트코인 뭐 58,000 간다라고 한다면 어떤 형태든 ABC로 갔다가 비트코인이 고점 여기 72,000불이거든요. 고점을 돌파하든 안 되든 얘는 이렇게 깨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 다음이 끝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얘를 깨주러 갈 가능성. 그거는 이제 비트코인이 73,000 그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추세 아니냐. 그리고 73,800을 이레귤러로 해석하고 깨줄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 그 완전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저는 7만 불 이상 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얘기 드렸거든요. 58,000불 좀 더 깊을 수도 있어요. 57,000, 6,000불 그 다음에 5,000불까지도 그 다음에 요번엔 좀 깊을 이유가 없는데 그 부분도 왠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그리고 올라갔을 때는 많이 못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막 69,000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69,000, 7만이면 와 베리생큐 감사. 그 위로는 진짜 뭐 지 파동의 성격이 아예 비판대 고점을 돌파했던 이레귤러였으니까, 전체 큰 파동이 69,000부를 돌파했던 이레귤러였으니까 혹시나 뭐 그럴 수도, 이 정도지 뭐 저는 추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관점에 대해서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더 차트를 얘기 드릴 건데, 3일봉은 뭐 그렇게 의미가 있진 않아요. 그 막 주봉 살고 일봉 살고 4시간봉 살았는데 한 레인지 차이가 살았다라는 건 두 레인지 차이는 틀렸다라는 건데, 지금 3일봉에서 얘가 파랑이기 때문에 뭐란가? 파랑이죠. 파랑이기 때문에 진보라를 내가 납득을 못하겠다. 얘가 1, 2, 3, 4 오면, 그러면 얘가 되돌려서 이렇게 온들, 여기 떨어진 파도 여기 남았다라고 한들 급격하게 올라가 얘를 방어할 수 있다.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3일 봉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요거 살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얘보다 한 레인지가 더 높아요. 얘는 파랑과 연보라의 상관관계인데 얘는 연보라와 진보라의 상관관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얘 돌파면은 14,000불 이탈하는 거예요. 그건 아닐 것 같고, 이 생각은 하거든요. 이 생각. 얘를 되게 잘 봐줘서 얘가 1이고 얘가 2고 추세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얘가 3의 1이고 3의 2가 끝나고 3의 3이고, 그죠? 3의 4고 3의 5고 추세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추세면은 이제 비트코인이 앞으로 영원히 죽는 건가요? 그죠? 애매하죠. 얘가 테더 차트이기 때문에 여기를 기대서 그때까지 우리가 코인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 14,000을 이탈할 거는 생각하지 말자. 하지만 되돌림은 이게 추세여서 5% 상승이든 조정의 A, B, C든, 뭐 조정이라는 거는 이거 어떻게 얘기 드려요? 1, 2, 3, 4, 5가 끝이 나고 A, B, C의 A가 끝이 나고, 뭐 A, B의 과정과 C의 BA가 끝이 나고, BB든 B가 끝이 나고 C로 가는 과정 중에 비트코인이 뭐 나중에 크게 이제 비트코인 한 3만 불 정도 갔다가 2억 가는 뭐 이런 차트가 됐을 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으니까, 일단 중복되는 자리는 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거고, 비트코인 점유율은 이게 좀 속상하지만 57% 이탈이 돼야 알트장이에요. 근데 알트장이 비트코인 상승을 의미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때 상황에 봐서 얘기를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요 정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자랑하려고 수익을 올리는 게 아니라 뭐를 좀 하라는 거예요. 뭐 잘 잡았다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롱이든 숏이든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본인의 기준에 의해서 전략이 분명히 있는데, 그죠? 매일매일 궁금한 건 지금 이 순간의 비트레이더의 시황이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이 시황 들어서 본인이 오늘 단타 치는데 영향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이건 용에 대한 부분 좀 조심하고, 롱에 대한 부분 8시간이 노랑에 맞출 때 이후에 생각해야 되구나. 이 정도를 판단하는 거지. 그날 와갖고 15분봉이 뭐를 맞췄니? 8분이 무슨 높이에 있니? 뭐가 꺾어서 다이버전스가 떴니? 그거는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판단해서, 어제 분명히 롱으로도 많이 먹으신 분도 계실 거고, 그죠? MEW 해서 뭐 롱으로 쳐서 뭐 9점까지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하여튼 그 본인이 성향인데, 손절은 할 수 있어요. 살아남아야 기회가 있어요. 그죠? 손절 못하면은 맞이는 끝이에요. 뭐 큰 뷰가 틀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이제 청산이 되는 거죠. 인생이 청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시 회복하는 데까지 3년 정도 걸려요. 3년 후에는 뭐 코인이 아니고 뭐 다른 거 무슨 뭐가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인생의 로테이션이 그렇게 진행될 수 있다. 해외 선물, 코인, 다음 거 이렇게. 리스크는 초기에 내가 미친 거죠. 저도 숏을 60개 뭐 이렇게 쳤으니까, 그리고 30개 들고 30개 먹으면서 단타고 30개 들고 있거든요. 근데 기준은 있죠.
정상가가 73,800, 그죠? 내가 이제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겠다라는 오파 상승이 지금 이 첫 번째 파동 정도 왔는지 두 번째일지 세 번째 파동 정도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면서 자만하고 자금이 늘었다라고 해서 뻗치게 하고 복리 투자하고 이게 아니라 올라갈수록 벌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이제 공격적이다 보니 올라갈수록 보수적으로 바뀌어도 괜찮거든요. 그래갖고 미국 선물 얘기를 드렸던 거고 테슬라 얘기를 드렸던 거고 그런 건데 이런 데에서는 내가 자금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죠? 1억이 있으면 인생이 변하진 않아요. 하지만 10억이 있어도 인생은 변하잖아요. 근데 이 10억을 만들기가 힘든 거죠. 10억을 만들면 이렇게 올라온 도중은 1억에서 10억 만들었 때 했던 레버리지 그걸만큼의 리스크를 왜 똑같이 져야 되냐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스트릿이잖아요. 눈으로 보잖아요. 계속 언젠간 죽잖아요. 그죠? 저렇게 하면 살아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디서 돈 구해와서 다시 할 거야 아마. 그리고 나중에 저렇게 하다가 빚 지고 하고 은행 빚 땡길 데 없고 그러면 자살하는 게 저거 아무리 잘해도 되게 많았어요. 되게 유명하고 책 쓰고 막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보다 리스크가 훨씬 줄여야 되겠죠. 여기는 여기보다 리스크가 훨씬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자기 트레이딩 우파 상승이 있으면 3파 하락은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걸 감지하고 느꼈다라고 한다면 이제 묻어두는 투자, 현물 트레이딩, 가치 투자 이런 형태로 혹은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시장의 분위기도 분명히 많이 달라져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나스닥 정말 여러분 나스닥 영원히 갈 것 같잖아요. 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곡소리 나요, 진짜. 코로나 빔 이 정도 아니고 진짜 곡소리 나요. 지금 맞춰야 될 자리가 세계 대공황 이에 100년 전 그 차트의 다우지수 그거 다음 맞추는 자리니까 마이너스 한 80%? 그럼 어쩌면 내가 죽을 때까지 나스닥은 내리고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진 않겠죠. 내가 80살 이렇게 막 돼야 이제 슬슬 이제 꺾이기 시작한 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쇼치면 되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때는 뭐 우리가 지금 그거를 생각할 문제는 아니고 코인을 어떻게 좀 나머지 그나마 좀 남아있는 파동이 한번 지금 이거 내려오는 거 한 번 틀려갖고 저는 시드에 40%를 갈렸거든요. 올라오면서 많이 복구하고 있긴 한데 이거 한번 틀려갖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본 게 맞다라고 한다면 얘는 조금 더 깊을 수도 있고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레귤러 형태로 맞다라고 이 큰 틀에 얘는 변함은 없는 거죠. 맞다라고 한다면 저는 더블업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청산만 당하지 않으면 기회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청산만 당하지 않으면. 지금 되게 힘들고 어렵고 그러신 분들 많아서 말수도 적어졌고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제가 BNB 거의 몰빵이었는데 청산가 왔는데 제가 30% 쳐내갖고 살았거든요. 저보다 힘든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도 저는 여러분들이 상담 오면은 상담해줘야 됐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죽는 소리 하면은 위로해줘야 됐고 그랬어요. 그게 제 역할이니까 제가 하는 일이니까 본인만 힘든 거 아니니까 본인이 다 끝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아직 시드가 살아있다라고 하면 기회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투심이 죽어 있으면은 코로나 이후에 비트코인 300불 가서 사람들 심리가 살아날 때 1000불 돌파할 때 거였거든요. 심리. 그때까지는 아무도 건들지도 않고 막 주변 사람들을 만나도 코인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그죠? 애써 이제 외면하고 내 계좌를 보기 싫으니까 막 마이너스 90% 이런 것들 사람들 얘기요. 저는 그때 이제 마진하다가 청산 많이 당했죠. 청산 당한 뻔하다가 손절했죠. 얘기 길어지니까 우리 이제 내일도 시장에서 만나야 되니까
뭐라도 하셔야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이런 트레이딩,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싫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무서워서 좀 못 칠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죠? 이 자리라도 기다리시라는 거, 롱을. 그래서 이 고점 돌파까지는 볼 수 있으니까. 그죠? 크잖아요. 여기. 무서우시면 제가 WIF로 했던 거 전략 있잖아요. 그거 안 무서울 수 있나요? 저점을 이렇게 압박하는데. 이거는 대놓고 물량 뺏는 거죠. 그런데 저는 뭘 했어요? 물량을 뺏겼나요? 아니면 손절을 했나요? 손절하는 게 물량 뺏기는 거. 들고 있는 현물로 물려인, 여기 이렇게 내려오는데 2.6, 매수가가 2.6이었어요. 1.5까지 물렸는데 1.5, 1.6에 사서 먹고 나왔죠. 오히려 먹고 나왔죠. 그리고 다시 그만큼의 비중을 잡고 4불까지 갈 거예요. 그죠? 물렸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절했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라 기회는 분명히 온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기 테슬라도 저는 좀 되게 이제 저주를 내려서 보면 다시 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40불 깨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나스닥에 달려있는 거지만. 제가 그걸 바라고 있는 건 맞아요, 솔직하게. 근데 안 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안 오면. 안 오면은 제가 미국 주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끝난 건 아니죠. 분명히 게을러서 그렇지 찾아보면 테슬라만큼 괜찮은 애들, 뭐 엔비디아라도 맞추는 자리 이런 것들 저렇게 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테슬라처럼 되게 많이 떨어져요, 나중에. 이유를 막 갖다 붙대. 옛날에 테슬라 떨어질 때 지금은 그때 떨어졌던 것보다 되게 많이 올라가 있긴 하지만 그 조종에선 사람들 테슬라 사기다, 뭐 끝났다, 뭐 각종 막 루머와 악성 루머, 뭐 소문, 실적이 없네, 테슬라의 뭐 자율 주행이 다른 회사에 비해서 뭐 3등급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네, 다른 데 훨씬 발전한 데가 많네, 그죠? 자율 등급 뭐 그거 안 될 것 같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는데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누군가가 버드를 일으키고 물량을 뺏는 과정이었다. 그러면 엔비디아도 분명히 그런 과정이 있겠죠. 그럼 테슬라라는 게 내 인생에서 그 자리를 봤는데 못 잡았다라는 게 속상한 거지. 그거 못 잡았다라고 해서 내가 미국 주식을 못 하거나 테슬라만큼 좋은 기회를 앞으로 못 잡을 거다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쉼 좀 내시고,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비트레이더님이 좀 옛날처럼 막 도지할 때처럼, 도의장 할 때처럼 막 되게 재밌는 없지만 좀 활기차게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 요즘 막 목소리 다운돼 있고 침울해하는 부분이 좀 힘 좀 내셨으면 좋겠다. 뭐 그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들도 돈 잃고 기분 좋은 사람이 없다면 힘 내기가 힘든 건데, 그죠? 힘든 건데 전환만 찾으면 분명히 이 추세가 꺾이기 위해서는 1분봉의 세부가 꺾여야 되거든요. 1분봉의 세부를 본인의 수익률 그래프에 꺾을 수 있는, 하락의 상승으로 꺾을 수 있는 그것만 찾으면 고점을 재돌파할 수 있는 기회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시황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